지금부터 수학에서 부등식을 푸는 전반적인 원리 자체를 그냥 내가 다 알려줄 겁니다. 수학에서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푸는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3차, 4차 부등식도 저렇게 풀 거야. 이게 뭐 하는 건지 설명은 해줄 테니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돼. 해서 아마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정방향으로 내려가는 문제들만 풀겠지. 근데 풀다 보면 아이 귀찮아라. 또 식쓰기 거시기 한데 이러면서 안 쓸 텐데 머릿속에 완벽하게 잘 각인시켜야 될 거야. 왜냐? 이제 뒤에 가면 거꾸로 올라갈 거거든. 이 거꾸로 올라갈 때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도 꼭 나중에 판별식 어떻게 돼? 하고 물어보면 거꾸로 말하고 그런 애들이 꼭 있는데 너네는 아니길 바라며 이제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어. 잘 봐. 일단 부등식을 내가 지금 이렇게 푼다고 이런 과정으로 푼다고 써놨는데 저 애들 약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박힐 거야. 이? 냉? 이것도 그럼 저렇게 푸나요? 아니지. 1차 부등식은 원래는 이렇게 그치 1차 부등식은 이게 제일 빠르지. 그런데 1차 부등식도 저렇게 풀 수 있어. 따라서 얘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 그대로 2차식으로 원리를 보여줄 테니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 특히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타이밍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일단 부등식으로 가자. 그러니까 방금 이거였나? 이런 부등식을 푸는 원리를 세밀하게 잘 천천히 따져보면 지금 나중에 역주행할 거라 그랬지. 그것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잠깐 방정식으로 본다는 얘기야. 됐냐? 그리고 내가 이제 말한 거 앞단원에서 우리 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단계 그 단원에서 한 게 실은 요 부분 한 거야. 요 부분. 그 단원에서 여기 식이랑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걸 거기서 한 거야. 이거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는 거야? 원리 정확하게 알라 그랬지. 얘를 그린다는 얘기는 일단 저 방정식을 이렇게 연립방정식 한 세트로 만들어주는 게 할자 이거 한 거지. 그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그지? 이러놓고 얘를 그린다는 얘기야. 그려. 자, 직선 그립시다. y절편 1에 기울기 2니까 찌 요 정도. 그 다음 y는 5. y는 5층. 자, 그럼 이제 저 부등식은 이제 여기서 답을 구할 때 뭘 하느냐? 부등식을 읽는 거야. 자, 여기 점 만나는 교점 경계선으로 딱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보고 읽어.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작다. 아니면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크다. 본인 편한 대로 하나로 딱 읽어서 찾아. 이 라인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지. 왼쪽이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그려져 있지? 맞아? 따라서 그것을 보고 아하 여기에 왼쪽이구나. 그럼 여기에 그러면 안 되지. 여기를 찾아야지. 자, 그럼 여기를 찾으려면 우리가 결국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지. 이게 이제 그 딱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한 거지. 교점의 x좌표 구하려면 둘이 연립해서 여기 즉 여기에서 봐야 되지. 여기서 교점의 x좌표 구하는 거지. 되냐? 원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짓을 이따가 나중에 뒤에 2차식으로 할 거고 더 뒤에 가면 2차식에 미지수 박힌 상태로 거꾸로 할 건데 그때 가가지고 막 헷갈려서 대답 이상하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이거 그냥 대충 풀면 되나 하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네가 이걸 똑같이 딴 사람한테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으면 그게 이해한 거야. 알겠냐? 교점은 여기서 구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해서 구하면 2가 나오네. 그럼 그건 이 교점에 여기 x좌표가 2라는 뜻이며 따라서 지금 그림의 정답은 2의 왼쪽이기 때문에 한글로 2의 왼쪽이라고 쓰지 말고 부등식으로 멋있게 표현해 주시고 등호야 따라하면 되지. 현재까지는. 됐냐? 됐지? 부등식은 원래 이러한 과정으로 푸는 거라고 잘 생각을 하시고 따라서 그럼 이번엔 2차식으로 해보도록 하지. 이걸 이제 특히 대충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아있다면 혹시라도 아예 기억이 없으면 오히려 좋고 혹시라도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다면 당장 지워버려.
자, 마이너스 1과 3에서 0이지. 부등호 방향이 이쪽으로 켜져 있으면 답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면 답이 이렇게 돼. 알겠지? 외워. 라고 혹시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당장 지워버리시고, 외울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하도록 해. 다시. 그래서 얘를 푼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야? 그래프 그려야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준비는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우리 앞 단원에서 한 거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바꾸는 방법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잘 이렇게 쪼개지는 거. 이 원리대로 푸는 연습을 해서 당연히 뭐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 짓을 할 수는 없지. 근데 나중에는 이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돼서 박혀 있어야 된다고. 자, 그래프를 그려줍시다.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리기가 좀 편하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그 다음 y는 0. 이 0 좀 제발 무시하지 마. 얘도 직선이다. y는 0. x축. 됐지? 그럼 이제 다시 부등식으로 돌아가서 부등식을 읽어주면 되지. 여기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 노란색이 더 큰 부분 찾는 거네. 파란색보다. 그게 어디야? 여기 3의 우측이랑 마이너스 1의 왼쪽이지. 그래서 정답이 답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내가 등호를 안 붙였지? 또는 이렇게 된다 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이제 막 해가 주어진 이런 거 할 때, 즉 역주행할 때 막 문제에서 답을 먼저 알려줄 거야. 그럼 너네들 거꾸로 올라갈 때 일로 점프 뛰는 애들이 진짜 정말 많은데 당연히 그래프부터 그려야 돼.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뭐지 하고 얘부터 완성하고 이거 그래프를 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야 돼. 이 순서 제대로 안 지키면 이제 나중에 내가 미리 예언할게. 판별식 방향 거꾸로 해가지고 잘못 틀릴 거야. 분명 이렇게까지 예언했다. 시킨 대로 제발 잘 해. 됐지? 부등식 푸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좀 볼까? 자, 이번 부등식은 이걸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또 꽂혀야지. 그 다음 그려야지. 그래서 그리려는데 잠깐 문제가 생긴 게 있네. 뭐니?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나 자네들이 인수분해 되지 않는다고 이 참수를 못 그리냐? 그릴 수 있지. 완전 제곱식 고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해도 돼. 그러나 2차 부등식에서는 앞으로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그리는 걸 잘 안 하긴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첫 설명이니까 일단 고쳐서 그려볼게. 고치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럼 그림이나 그려보기나 합시다. 1,4가 꼭지점. 제곱차계수 양수니까 y는 0은 여기. 자, 그렸어. 답 뭐야? 이 부등식의 답을 자네들이 말해보세요. 답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답하면 그게 정답이야. 뭐야? 그림을 봐. 노란색이 더 크래. 노란색이 큰 부분을 찾으래잖아. 니네 그림 좀 봐봐. 다 크잖아. 그럼 수학에서 뭐라 하면 돼, 이거? 그냥 해가 무수히 많다 하면 되잖아. 왜 답을 못 내고 있어? 아니면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됐지? 해가 무수히 많다. 됐냐? 그런데 있잖아.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굳이 안 그릴 거야, 이제. 왜냐면, 예를 들어, 자, 봐봐. 얘 말고 잠깐만 아까 전에 그렸던 건가? 그러니까 막 어떤 2차 부등식을 푸는데 또 막 그렸다? 그렸는데 꼭지점을 찾는 방법으로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꼭지점을 찾는 방법으로 그렸다 쳐. 만약에 뭐 1,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 쳐. 근데 이렇게 그려서 뭐 할 거야? 결국 2차 부등식은 저 이차함수식이랑 어떤 라인이랑 누가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구해서 뭐 할 거냐고. 첫 번째, 별 쓸모가 없어. 두 번째, 선생님 이건 쓸모 있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어. 그걸 알아야 돼. 뭐겠어?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도 돼. 그러나 뒤로 가면 항상 식을 이렇게 완성시켜주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럼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는 건 저 더더욱 식을 복잡하게만 만들 뿐. 결국 이차 함수, 2차 부등식.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생긴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누가 더 크냐 이거 알아내려고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맞아? 따라서 완전제곱식 고치기 안 할 거야. 하지 마. 어차피 뒤에서는 그거 안 써. 뭘 조사하면 되냐면 얘네들이 교점이 몇 개인지만 조사하면은 간단하게 그림을 알아낼 수가 있지. 됐냐? 교점 조사만. 교점이 몇 개지? 야, 만약에 교점이 2개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만약에 교점이 1개야. 그럼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만약에 교점이 없으면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걸 생각해서 교점 조사를 하면 되거든.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5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로 돌아가자. 두 그래프의 교점 조사는 어디서 하는 거야? 둘이 연립시켜서 여기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 해? 여기서 해? 여기서 하는 거다. 교점 조사는 위쪽, 이쪽 세상에서는 실근이 몇 개냐랑 같은 말이지. 이게 5단원에서 한 거 아니야? 5단원에서 내가 뭐 복습해오라는 게 뭐 엄청난 심화 유형이랑 그런 것까지 내가 다 해오라 그랬어? 그냥 개념 정도만 듣고 오라 그랬잖아. 자,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실근 개수 조사하고 싶으면 뭐 써야 돼? 세 글자로? 판별식 써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을 딱 갈겨. 자, 판별식. 뭐야? 짝수 써도 되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우린 이것을 대답하길 뭐라고 그래? 실근이 없다라고 하지. 맞아? 나중에 이 설명 똑바로 안 듣고 나중에 너네들이 할 짓. 판별식을 막 여기서 막 판별식을 써. 그냥 부등식에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얘를 갖다 판별식을 쓰더니 실근이 없다 나오니까 정답! 실근이 없음 이러고 이제 틀려온다. 안 돼? 시킨 대로 잘해. 이건 이 실근이 없다는 지금 무슨 뜻이야? 지금 이 실근이 없다는 저 부등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금 우리 교점 조사하려고 판별식 쓴 거잖아. 그지? 즉 여기서 실근이 없다라고 나온 결과는 그래프에서 교점이 없다라고 나온 결과고 그걸 맞게 그림을 그려야지. 아, 그러니까 저기 파란 애랑 노란 애랑 안 만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리면은 그림 완성인 거지. 그리고 이제 답을 내는 거지. 아, 그런데 부등식에서 노란 거를 더 크게 해라 그랬으니까 더 크네 그러면서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아니면 뭐 해가 모든 실수다 뭐 하여간 해가 졸라 많음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냐? 나중에 봐. 벌써 예언 막 뭐 판별식 기억에 어설프게 있어서 여기서 판별식 쓴 다음에 실근 없으니까 답 실근 없음 했다가 이제 틀리고 이게 실근이 진짜로 없을 때도 있거든. 그럼 또 그게 맞는 줄 알아. 전혀 여기에서 방정식에서 교점 개수 조사하려고 쓴 이 판별식은 저 부등식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리려고 한 거야. 알겠지? 요거 잘 이해하시고. 됐지? 이게 제일 중요해. 나중에 보자. 진짜 판별식 방향 그냥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방금 미리 예언해 줄게. 내가 역주행할 거라 그랬잖아. 뒤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부등식을 미지수로 안 알려준 다음에 아까 뭐 막 미지수 막 A 막 이런 거 포함시킨 다음에 다음 부등식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먼저 알려줄 거거든. 그럼 당연히 거꾸로 가야 돼. 그럼 안 만나는 그림을 아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따라서 방정식까지 올라가서 아 얘가 실근이 없구나 따라서 판별식이 하면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를 해야 되는데 커야 돼 작아야 돼? 할 때 나중에 봐라 위에 있잖아 크다라고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적어도 2명 이상 크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나중에 보자. 다음 주에 보자. 거꾸로 올라갈 때, 자, 그림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려지지. 네, 대답해. 자, 판별식 뭐야? 이제 이렇게 대답한다. 죽일 것이야. 이렇게까지 예언을 해도, 자, 기가 막히게 나의 예언은 항상 왜 맞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그냥 멀뚱히 있거나. 하여간 저 원리는 정확하게 이해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됐니? 됐지? 2차 부등식 내용은 요게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뭐 몇 가지 특수한 경우 좀 더 볼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자, 이번엔 한번 색깔 없이 해봅시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방정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림 그릴 준비까지 분리시켜서 딱 할 거고, 그래서 그리겠지 하고 이제 얘 그리려고 봤더니 어머나 완전 제곱식이네. 뭐 어때? 그리면 되지. 3에서 접하는 그림 다 그렸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문제에서 원하는 것,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첫 번째 작은 걸 원해, 밑에 있는 걸 원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등호가 있네. 등호는 뭐야? 내가 너 닿은 것까지 허락하노라 뭐 그런 거야. 닿은 거 딱 하나 있지. 여기 3. 정답 부등식인데 답이 3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림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틀린 게 없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명확한 사실이 정답이 맞아잉? 됐지? 이러면 저러면 해가 없음.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 해가 없음. 됐냐? 이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 아직 색깔을 안 입히는 건 무리인가? 이차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래. 다 크잖아. 전 구간. 맞아? 3까지 포함. 맞아? 여기 등호 있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고, 마지막 이러면 자, 크다. 다 커. 근데 이제 등호가 빠져가지고 0은 이제 빼야 돼. 땅바닥에서 발 떼래. 지금 발 닿은 거 3 하나 있잖아. 정답은 너무 초딩틱하게 쓰나? 3 빼고 다가 정답이지. 됐냐? 당연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표현하던가, 이렇게 표현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냥 아예 따로 부등식으로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딱 3만 빼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표현하시던가. 두 가지. 됐냐? 요게 2차 부등식의 원리이고요.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잠깐 말하는데, 이것도 봐봐. 이거 해봅시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건데 여태까지 배워왔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알맞은 스킬을 꺼내어 사용하시면 되거든. 자, 그림 그릴 준비하자. 이러고 이제 그려야 되는데, 어머, 인수분해가 또 안 되네? 그럼 이제 뭐 조사하면 돼? 너희들 교점은 있나 확인해야지. 교점 조사하고 싶으면 잠깐만 다시 판별식,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판별식을 확인해 봐야지. 판별식을 확인했더니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다. 이런 뭐야? 실근이 2개인 거지. 다시 말하면 교점을 조사해 봤더니 교점이 2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네. 교점이 2개면 그림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네. 인수분해 안 되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건 확인이 됐지? 그럼 저 부등식이 원하는 건 어디지? X축보다 밑에를 원하기 때문에 저 부등식이 원하는 건 여기야. 따라서 우린 지금 여기랑 여기를 찾긴 찾아야 되지. 이제 뭐 쓰면 돼? 여기를 지금 알아야 되잖아. 이제 뭐 쓰면 돼? 진짜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X 값이 몇인지를 알아야 되지. 돌아가서 근해 공식까지 써야지. 짝수 근해 공식 쓰면 편하겠네. 그리고 판별식 써놨으면 실은 이 판별식이 여기 이 자리잖아. 언제든지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판단이 딱 서주셔야 되고, 써야 될 때 딱, 아이고야, 적절하게 딱 쓸 수 있어야 돼. 됐냐? 따라서 뒤에 여기에 나와 있는 2차 부등식들을 절대로 외운 듯 풀지 말고 지금 내가 알려준 원리를 잘 연습하면서 몸에 배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오셔야 된다. 그렇게 연습을 해 오셔야 이제 뒤에서 막 이런 거 부등식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되돌아가기 하면서 풀 건데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됐냐? 이런 거 이제 거꾸로 돌아가면서 풀 건데 막 따져야 될 거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선생님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잘 풀리는데요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풀 수 있도록 해. 본인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다 싶으면 뭐 슬슬 줄여서 풀어도 당연히 되고, 뭐 시험 때 매번 저렇게 그릴 순 없지. 자, 그래서 1번, 2번. 자, 자네들이 잘 하십시오. 뭐, 하나씩만 더 해볼까? 3번 해볼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의 얘는 아니네. 여기 최고창에서 음수인 거, 너네는 어떻게 하니? 너네는 저렇게 그래프를, 아닌가? 아직 그러한 뭐, 취향이라고 할 것도 없나? 아직은 뭐, 딱히 그게 경험이 많이 없어서. 저렇게 나오면 그대로 최고창계수가 음수인 상태로 내려가도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등식, 부등식 또는 등식이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풀긴 하거든. 나는 그러거든. 대신에 이제 이런 거 계산 정확하게 해야지. 내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야지. 이런 건 당연히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둘 중 하나 본인이 마음에 드는 대로 고쳐서 푸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오지. 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면 자네들은 얘가 방정식으로 바뀌었을 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지금 딱 보면 알지? 인수분해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제 해야 될 조사는 얘네들이 만나기는 하나 아니면 싸웠나 아니면 서로 싸웠나 그런 거 확인해야 되니까 결국 여기에서 판별식을 검사해야 돼. 판별식 하면 어떻게 되냐? 반의 제곱 0보다 작네.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는 거지. 교점이 없는 거네. 제발 여기서 실근이 없음 가지고 급발진 좀 하지 마. 실근 없음 그러더니 갑자기 답으로 내려가지 마. 여기서 실근이 없는 결과는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럼 그려야지. 안 만나게 그려야지. y는 0, 직선, x축. 지금은 내가 최고차항계수를 음수로 놔뒀으니까 이렇게 그려야 안 만나는 그림이지. 됐냐? 야, 이것도 안 맞나? 아니지. 에이, 그치.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 알았어. 미안해. 요렇게지. 이렇게 해야 안 만나지. 그치? 바로 그래서 끄덕하는 사람 있나 바로 봤는데 일단 없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렸으면 이제 부등식 가자. 부등식 읽어야지. 부등식이 원하는 것.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커라. 있냐? 다 파란색 밑에 있지. 위에 있으라 그랬는데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림에 의하여 실근이 없다. 정답. 그러니까 우연히도 판별식의 결과와 부등식의 결과가 일치하긴 하는데 그건 제발 그냥 우연이니까 여기서 쓴 판별식이랑 쟤랑 연결 좀 하지 마. 알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만약에 이 부등식을 내가 이렇게 바꿔서 풀었다. 그러면 뭐 진행이 달라질 거. 그림은 달라지겠지. 그러나 결과가 다를 리는 없지. 자, 뭐 y는 쪼갰다 생각하시고 얘도 그러면 어쨌든 똑같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작지. 교점이 없는 그림이겠네. 근데 그림은 좀 바뀌겠지. 왜냐면 이번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붕 떠 있을 거야. 됐냐? 그러나 부등식은 이제 반대로 우리가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뒤집혔기 때문에 노란색이 밑에 있어라 라고 돼 있거든. 여전히 없어. 아무것도. 따라서 해가 없다. 됐냐? 최고차항계수를 양수로 하던 음수로 하던 당연히 답은 똑같으니까 본인 맛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냐? 나는 보통 양수로 바꿔요. 그런 식으로 자 밑에 쭉쭉쭉 이 원리대로 이제 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 뭐 이런 거 막 전개해가지고 뭐 넘기고 이런 잔 작업들은 자네들이 잘 하시고 어쨌든 최종 부등식을 푸실 때 알려준 법칙대로 잘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잘 해오십시오. 아주 중요해. 연습 잘 해와야 돼. 안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혼자 딴 생각하면서 못 알아듣게 된다. 아니면 왜 판별식이 0보다 작지? 이러고 있는다 이제. 지금 연습 잘 해야지. 뭐야? 그냥 잠깐 2차 방정식 껴놨잖아. 뭐야? 한 근 알려줬으면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게 생겼네. 4a-2a니까 마이너스 6a.
자, 그럼 이러면 이제 A 값이 잠깐 방정식 오랜만에 뭐 방정식은 뭐 계속 나오지 뭐. 근데 이제 양수라 돼 있으니까 들어가시고. 그럼 따라서 A가 6 확정. A가 6이 확정이면 저거 부등식도 완성시켜야지.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7 다음을 풀어라. 저 약분 좀 해줄게. 어쨌든 부등식도 양변에 뭘 곱하는 행위 가능하니까 3으로 약분 좀만 해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릴 준비를 한다고 잘 생각을 하시면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딱 이 과정이 그냥 딱 몸에 완벽하게 배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림 그리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3. 아까 내가 보여준 문제네. 정답은 2번 됐냐? 다음 장. 그러면서 또 이제 절대값은 또 배우면 뭐 항상 등장하니까 절대값 붙은 걸로 버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실은 지난 시간에 그 절대값 그래프 그려서 그리는 것도 엄연히 따지면 은근 나름 그려가지고 부등식 그림 그려가지고 위아래 보고 그렇게 한 거야. 실은 그때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 당연히 이거 정석대로도 당연히 풀면 풀 수 있지. 절대값 안에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정석대로 풀려면 원래 어떻게 하는 거야? 혹시 모르니 오랜만에 절대값 연습 좀 할까? 절대값 안이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눠야 되지. 절대값 안이 양수인 경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뺏겨질 것이고, 그럼 이제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또 여기에서 잠깐 그러니까 나야 지금 이제 아직은 설명 중이라 이렇게 하지만 너네들은 머릿속으로라도 이게 그래프랑 중간 과정이 잘 그려줘야 돼. 됐냐? 열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y는 쪼개서 이거랑 저거랑 그리려는 거고, 뭐 인수분해를 뭐 이렇게 해서 그래프 생각해서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림이 쫙쫙 빠르게 그려지면서 부등호 방향이 0보다 작으니까 아래쪽 영역을 말하는구나 하면서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다. 됐냐? 그러니까 당연하지. 나중엔 이렇게 나오지. 나중에는 나중이 아니라 아마 다음 시험부터 나도 이렇게 할 거야.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인수분해 해서. 인수분해 되니까. 정답! 딱! 다음 시간부터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이 중간에 정말 아까 설명한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생략돼 있는 거야. 그걸 그냥 다 끊어버리고 외워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서 문제 풀도록 하시고, 어쨌든 이 범위에 이거 부등식 풀면 이거지만 절대값 붙은 그래프는 항상 얘랑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따라서 최종적인 영역은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 다음 절대값이 0보다 작은 경우. 그럼 이제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뺏겨질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요 부등식도 이제 아까처럼 그래프랑 이런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풀어주면 이렇게 될 것이며, 그런데 얘는 0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여길 0에서 닫아버려야 되겠네? 그런데 얘랑 얘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이어붙일 수 있네. 됐냐? 그러나 얘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안 까먹고 있다면 얘도 처리 가능하지. 처리를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게 절대값 붙은 그래프 빨리 그리는 유형 중에 제곱은 절대값을 그냥 갖다 붙여도 된다고 상관없다 그랬지. 요거라고 생각하면 얘 저거 우리가 빨리 그려버릴 수 있지. 됐냐? 오랜만에 그림 좀 그려볼까 다시? 절대값 붙은 그래프 빨리 그리는 유형 중에 이거 몇 번째야? 이거 첫 번째지. x에만 붙은 거 맞아? 자, 한번 쫙 해볼게. 어떻게 하더라? 처음엔 항상 절대값 무시하고 그리기. 플러스 3, 마이너스 2. 절대값 빨리 붙은 뭐야? 절대값 x에만 붙어있는 그래프 빨리 그리는 방법 첫 번째 1단계. 절대값 무시하고 그려버리기. 마이너스 3과 2를 지나가야 되네. y축 적당히 위치 좀 찾아주자. y축 어디야? 마이너스 3과 2면
정중앙이 약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되니까 y축이 약간 이쪽에 있겠지. 자, x에만 절대값 붙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x가 음수인, 즉 y축 기준 좌측 삭제지. 그 다음 남은 부분을 좌우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잖아, 초등학교 때처럼. 그럼 여기 2라는 지점이 여기를 지나가게 바뀔 거고, 여기 약간 뾰족한 이런 그림 나오겠네. 다 됐어. 그림 그렸으니 이제 원래 부등식 푸는 거대로 이제 해석합시다.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작아라. 마이너스 2랑 2 사이가 되겠네. 이러면 아까처럼 범위 나누면서 생쇼 하지 않아도 그림 한 방으로 딱 답을 낼 수가 있다. 됐냐? 자, 그럼 옆에 얘도 절대값 하나 붙어있지. 빨리 그리는 방법은 없지만 얘도 어쨌든 그래프를 활용하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절대값 범위 나눠서 하셔야 돼.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잘 연습하도록 합시다. 해볼게.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안에 x-1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절대값 안이 양수인 경우, 그럼 해당 부등식은, 아니 부등식이 아니라 절대값은 이제 그냥 이렇게 슉 나가면 되지. 그럼 요건 당연히 자 정리 잘해서 2차 부등식도 풀어줘야 되겠네. 뭐냐, 이렇게 되고 지워지네. 자, 이러면 x-5의 0보다 크다. 자, 그래프 상상하면서 이제 조금씩 줄여서 해볼게. 왼쪽에 있는 거 y는 떼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0보다 크라 그랬으니까 여 양 사이드가 되겠네. 됐냐? 양 사이드가 되는데 5보다 크다 0보다 작다인데 우리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 1보다 큰 부분 하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 없지. 여기만 정답이라고 보면 되겠네. 따라서 이 경우에 최종 결론 x가 5보다 크다. 크다. 여기 등호가 없지. 됐냐? 그 다음 절대값 안에 음수가 됐을 경우, 절대값 안쪽이 음수가 됐을 경우, 그러면 이제 저 절대값 제거를 마이너스 달고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빠르게 넘겨서 잘 풀어주시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 즉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랑 여긴데 지금 현재는 1보다 작은 데를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보면 안 되고 얘만 정답이겠네.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잘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지. 됐냐? 자, 얘를 그래프도 이용해 볼게. 이거는 뭐 선택이야. 본인 숙련도에 따라 다를 거야. 그래프 약한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범위 나누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실은 자기가 약한 걸 더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 건 그건 잘하고 있는 거잖아. 둘 다 약하면 둘 다 해야겠지만 하여간 그래프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지. 즉 지금부터 색깔을 파란색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색을 바꾸자. 색을 바꾸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린다라는 얘기는 이거 빨리 그릴 수 있거든. 절대값 붙은 유형으로 꺾어 올리는 거잖아. 맞아? 전체 절대값 붙은 거. 따라서 저 하얀 거를 빨리 그려버리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얘기지. 따라서 일단 x축은 그려놓고 노란 것까지는 일단 그려놓읍시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을 지나갈 거야. y축은 뭐 한 요쯤 되겠네, 그림상. 그리고 이제 저 하얀 애를 빨리 그리는 거지. 이거 뭐야? 1에서 이렇게 꺾이는 애지. 맞아? 따라서 1이 지금 보자. 3하고 마이너스 1이야. 딱 정중앙이거든. 여기 x좌표가 1이거든. 여기가 딱 꼭지점 라인이 1인 게 빠르게 확인이 되지.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절대값 붙은 그래프 빨리 그리기 프린트까지 주면서 연습까지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제 부등식을 읽으면 노란색이 큰 걸 원하거든, 하얀색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랑 여기를 알아야 되는 거네. 난 지금 여기랑 여기를 찾아야 되네. 그럼 예를 들어 여점 같은 경우는 저기 2차 함수랑 직선 안 접힌 절대값 그냥 뺏겨진 부분이지, 요거 교점이니까 이거를 딱 해서
0하고 5인 거 확인. 그림상 5죠. 0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기 교점은 이거랑 절대값 그냥 뺏겨진 뭐야 씨. 절대값 그냥 뺏겨진 거랑 교점 구해야 되니까 저걸 구해보면 이제 아까 구한 것처럼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인가? 그림상 마이너스 3이겠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이 노란색이 더 크고 아니면 5보다 오른쪽이 노란색보다 크다라고 똑같이 나온다. 그러나 뭐가 더 빠르냐는 본인 숙련도에 달려있지. 아까처럼 범위를 잘 나누든가 아니면 그래프 좀 가지고 놀 줄 알면 지금 설명하느라 이런 거지 그래프로 해도 금방 풀 수 있거든. 따라서 이거는 뭐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방금 절대값 붙은 그래프가 또 가물가물한 사람은 일단 거기부터 다시 좀 돌아가서 보셔야 되겠네. 되냐? 그 다음에 569번. 이거는 범위 나누면 안 되지. 이거도 또 절대값 세서 한 거지. 이거 왜 이렇게 범위를 나누려고 그러는 거야? 얘는 절대값 안에 2차식 들어가 있어서 나누면 나눌 수 있지. 얘가 양수인 경우. 이제 2차 부등식도 배웠으니까 나누면 나누겠지만 되게 풀기 쉽게 생겼지. 저거 딱 봐도 아까 전에 예시로 보여준 근해 공식까지 가야 되는 애야. 그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뭐야? 이렇게 생긴 절대값이잖아. 맞아? 우리 빨리 풀 수 있는 거지 이거.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보다 멀다라는 뜻으로 수직선 생각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는 이 자식이네. 맞아?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렇게 풀어 이걸 갖다가. 아, 얘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보다 크거나 또는이지. 그리고 또는이냐 그리고냐도 매우 중요해. 얘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 풀면 되는 거죠. 그냥. 따라서 요거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0보다 크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그래프 아까처럼 상상하시면서 x가 0보다 작거나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요 경우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네. 여기도 인수분해 되고 그래프 바로 그려낼 수 있겠고 2랑 4 따라서 2랑 4 사이. 자 근데 이게 또는이냐 그리고냐에 따라 답이 완전 달라져. 왜냐? 짧아. 얘 위에 노란 거 두 개는 범위가 이거거든. 6. 그런데 지금 밑에 나온 요 빨간색 요 i는 범위가 이거거든. 맞지? 만약 저 문제가 그리고였으면 이 문제는 지금 답이 없음이야. 안 겹치잖아. 안 겹치잖아. 그러나 지금 저거 또는이지. 다 답이야.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등식, 그 절대값 푸는 원리로 이렇게 생긴 절대값 풀 땐 기본적으로 또는이잖아. 그지? 다시 해줘야 돼? 이게 뜻이 수직선상에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보다 멀다라는 뜻이잖아, 저게. 그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보다 먼 지점은 여기 아니면 또는 여기잖아. 이미 이 뜻 자체가 또는이야, 그지?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얘는 여기가 지금 또는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 이거 꺼져.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었다고 치면 연립은 당연히 그리고지. 동시에 성립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저렇게 나와 있었어. 그럼 이거는 지금 정답 해가 없음. 이렇게 돼야 돼. 따라서 and or를 명확하게 해라. 대충 그리는 대로 풀지 마시고 언제나 모든 문제를 풀 때 알겠지? 딱 뒤에 활용까지 해서 딱 여기까지가 2차 부등식 기본. 그러니까 실은 2차 부등식 아까 설명은 초반에 다 했어. 부등식, 방정식, 그래프, 정답. 맞아? 근데 단지 지금 좀 약간 앞에 내용, 절대값 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기어 나와가지고 같이 섞이고 있는 거지.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등식의 푸는 원리인 아까 그 4가지 단계를 완벽하게 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부등식 하나를 풀더라도 그걸 잘 각인시켜 오셔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또 항상 하던 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뭐 잘 받아쓰기 해주시면 되고, 이거 방정식에서도 몇 번 보인 거 아니야? 받아쓰기 잘 합시다. 어느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서 가격이 3,000원이면 400개가 판매된다. 자, 했던 거 같지, 그치? 가격 3,000원. 그 다음 판매 개수 몇 개? 400개. 자, 기억나나 이거? 가격을 100원씩 문자를 안 잡아줬거든. 우리가 잡아야 되네. 100원씩 내릴 때마다 40개씩 늘어난다. 이거 내가 문자 뭘로 잡았더라? 기억나? 아무거나 얘 기준 또는 얘 기준 둘 중 하나를 정해서, 만약 이거 기준이면 나는 문자 뭘로 잡았어? 해설지처럼 안 했다. 나도 저게 100원씩 내린다 그랬잖아. 나는 그때 당시에 문자 이렇게 잡았지. 내린 횟수를 잡았어. 1회 내렸으면 100원 내린 거, 3회 내렸으면 300원 내린 거. 그치? 자, 그럼 내린 거잖아. 내린 거니까 내린 가격을 이제 이 문자 세팅으로 기준으로 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100x 하면 되지. 여기는 플러스 40x 하시면 되겠네. 문제 없지? 받아쓰기 그대로 한 거야. 방정식 때랑 비교하면 그때는 그냥 판매액이 최대가 되는 최대값 구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 말로 부등식으로 돼 있네. 판매액이 150만 원 이상 되라. 부등식 쓰라는 거 아니야. 자, 최종 판매액은 둘이 곱한 거지. 3,000 마이너스 100x. 다음 400 플러스 40x가 150만 원 이상이 되라.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야! 저거 만 원 단위 생략하는 것도 지금 제발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지금 이 문제 생략해도 되나 안 되나 확인하면서 해. 이거 150 하면 그러고 싶으면 요 3,000원들도 다 까야 돼. 그냥 그대로 해. 야, 되지. 그리고 당연히 이대로 계산하면 안 되고 여기서 40도 좀 빼두고 여기서 100도 좀 빼가지고 최대한 숫자를 좀 깎아놓고 계산을 하셔야 될 거고. 됐냐? 그래서 얘를 갖다가 계산하는 건 님덜이 잘 하시고요. 내가 이거 마무리도 좀 중요하니까 잠깐만. 몇 번이야? 요거를 이제 알아서 잘 정리해서 계산해서 잘 풀면 x 범위가 요렇게 나올 거거든. 항상 제발 좀 끝까지 문제를 잘 읽고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 좀 잘 해봐. 이게 뭐야? 이게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을 물어봤지. 가격의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 야, 최대 가격부터. 최대 가격 얼마야? 내가 지금 이 부등식을 푼 결과 써줬잖아. 계산은 자네들이 잘 하시고. 자, 그럼 최대 가격 몇이야? 이거 대답 잘해. 얼마야? 최대가 5원? 거기 어디냐? 나 좀 가자. 아이스크림이 5원이라고? 세상에. 1,500원? 2,500원? 뭐 달라? 가격의 최대니까 그냥 무조건 이거 보고 최대 15 박으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연산을 보면 최대한 작아야 가격이 크지. 빼기잖아. 그러니까 5일 때야, 5일 때. X가 5일 때 최대 2,500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걸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냥 큰 거 넣지 뭐 하고 큰 거 넣으면 1,500. 처음에는 이럴 수 있지. 그게 다행인 게 어차피 이 문제는 두 개를 다 구해야 되거든. 그럼 뒤늦게라도 눈치 깔 수 있어. 5 집어넣으면 2,500 하고 잠깐만. 반대인가? 이러면 수정이라도 되지. 근데 시험 같은 데서 하나만 물어볼 거거든. 그럼 틀린다. 시험에서 최대만 구해라 했는데 1,500 쓰면 이제 틀리고 이제 오는 거야. 항상 방심하지 말고 문제 잘 봐. 100원씩 올릴 때마다,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로 잡혔으면 15일 때가 최대가 맞지. 맞지? 문제는, 활용 문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 네가 문자를 뭘로 놨는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다 풀어놓고 틀리지 마시고. 571. 자, 지금은 뭐야 이거? 그냥 높이에 대한 관계식을 줬지. 그냥
x, y에서 그냥 뭐 h랑 t로 뭐 바뀐 것뿐 어쨌든 원하는 거 뭐야? 높이가 30m 이상인 시간은 몇 초 동안인지 라고 돼 있다. 몇 초 동안. 됐어? 어쨌든 그리고 식은 세웁시다. 높이가 이거잖아. 10 플러스 25t 마이너스 5t 제곱. 요게 지금 높이로 잡혀 있는 거지. h 해가지고. 맞지? 이게 30 이상이 되라. 일단 요거 2차 부등식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불자. 넘겨서 오른쪽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5t 플러스 20. 자, 약분 좀 해주시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인수분해해서 아까 말한 부방그탑에 의하여 지금 머릿속으로 요게 잘 그려지면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다. 알겠지? 알겠지? 여기 이렇게 딱 그림까지 오는 중간 과정. 방금 전에 처음에 설명해 준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답은 빠르게 이렇게 구하더라도, 생각하면서 해야 돼. 됐냐? 됐지?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뭐야? 뭐 물어본 거야? 이 부등식이 저 30m 이상 되는 부등식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1초부터 4초까지잖아. 그지? 그 지금 길이 물어본 거지. 몇 초 동안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정답은 3초. 됐냐? 시작해가지고 1초부터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뜻이잖아. 결국 얘를 푼 결과니까. 맞지? 1초부터 4초까지 높이가 30m 이상 떠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3초 동안 떠 있는 거잖아. 저 동안이라는 뜻은. 됐어? 몇 초 동안이라는 뜻이 그거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정답은 3. 됐냐? 그리고 뭐 그냥 간단하게 직접적인 이해를 위한다면 얘 자체를 훼손하지 말고 요 높이 그래프 자체를 한번 슬쩍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뭐 확인차 이해해 봐도 좋지. 지금은 이제 H를 둔 상태로 그대로 그림을 그릴 거니까 지금은 이제 한번 그냥 저대로 얘를 갖다 그린다 치면 어차피 뭐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어. 그냥 저 높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면 최고차계수 음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높이가 30보다 라 그랬으니까 따진다면 여기가 30층이라고 친다면 얘가 높이가 30m보다 올라간 그 순간에 우리 지금 여기 구한 거지. 여기가 1, 여기가 4. 저 부등식을 이제 그냥 다 와가지고 그냥 한번 해석을 해 본다면 저 높이 그래프 그대로 그렸을 때 지금 저런 상태인 거야. 그치? 즉 위에 30m보다 위에 이렇게 공중에 머무르고 있는 그 시간 동안이 몇 초냐 물어본 거라 정답이 3초 동안이라고. 됐지? 됐지? 573번의 마지막 괄호 2번을 좀 해볼게. 저거 문자 세팅 때문에 끝까지 안 풀 거고요. 문자 세팅에 대한 말만 좀 하고 끝낼 겁니다. 아까 말한 거. 무슨 돈 관련 문제 풀 때 뭐 몇몇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문제 풀 때 막 뒤에 만원 단위 까고 그냥 150, 10 이렇게 풀기도 했었잖아. 그거 할 때랑 안 할 때랑 구분을 좀 하시라고. 예를 들어 지금 이거. 자, 한 벌의 가격 10만 원이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도 이제 10만 원, 1, 10, 100, 1000만, 0 이렇게 막 붙이고 풀어야 되나? 이거는 뭐 판매 개수니까 됐고. 판매액도 막 1200만 원 그랬거든. 이 문제는 어때? 이 문제 그냥 있는 그대로 가격 10만 원, 1, 10, 100, 1000, 만, 10만 판매 개수 이렇게 풀어야 될까? 이런 세팅으로 해야 될까? 문자가 뭘로 잡혔지? 바지 한 벌의 가격을 X만 원 인상하면 이라고 문자가 저렇게 잡혀 있거든. 그럼 지금 이건 오히려 생략을 반드시 해야 돼. 됐어? 10만 원. X도 X만 원 돼 있으니까 인상한 가격을 식으로 쓰면 요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됐냐?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생략해야 돼. 만약에
여기에서 만자가 사라져 있었으면, 그냥 x1 저렇게 써 있었으면, 그럼 이렇게 써요. 100, 1000, 만, 10만 플러스 x.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근데 물론 이러면 이제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뭐 이런 단위가 생기니까. 그래서 문제 잘 보고 잡힌 대로 해야 돼. 지금 쟤는 저기가 x, 여기에 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됐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지. 이렇게 잡으면 안 돼. 됐지? 만약에 x가 3인 경우, 그럼 문제에서는 x가 3인 걸 3만 원 인상했다라고 세팅하게 되는데, 이 식에 넣게 되면 10만 3원 뭐 이렇게 되잖아. 뭐야 이게? 아무도 안 사. 3원 그러면 거스름 돈 7원 줘. 얼마야? 되냐? 문자 세팅 이런 거 문제 단위에 맞춰서 잘해. 얘 문제는 계속 그냥 10만 원, 1200만 원, 문자도 X만 원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아예 만원 단위 자체를 생략하고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거지. 됐지? 이런 문자 세팅을 실수하지 않도록 잘 잡아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최대값, 최소값 저거 X 보고 아까처럼 판단 잘 하셔야 된다. 됐지? 그래서 오늘 여기 부등식 내용은 아까 실은 뭐 지금 딱 자꾸 앞에 풀었던 내용들이 자꾸 나와서 그렇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연습 잘 해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고 와야 되는 건 이거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나도 2차 부등식을 빠르게 그냥 결론을 내고 풀 것이나 중간 과정이 지금 머리에 다 저장된 상태로 오도록 해야 된다. 알겠지? 말했어. 오늘 딱 다 했잖아. 이제 다음 타임부터 할 일이 거꾸로 가게 할 거야. 거꾸로 가기 전에 정주행부터 확실하게 딱 몸에 배게 하고 와. 알겠지? 다음 시간 돼서 못 알아듣는다고 하지 말고 마시고, 딱 보면 뭐가 오타인지 알겠지? 이거 왜 세제곱이야? 미적분이야? 2. 과제는 딱 깔끔하네. 75부터 80.